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경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옳으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옳으냐,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행동하는 분들이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길 것 같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경력들을 이 영상에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구미, 포항, 경산에서 대구로 진입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외지에서 대구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화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대구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는 학군이 중요합니다. 의대 진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경신고등학교는 전국 탑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학원가는 대구의 1위 학원가고요. 학원 개수만 296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작년 겨울에 메가스터디 러셀이 입점하면서 수성구청 일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일대는 저녁 8시만 되면 비상 깜빡이를 켠 픽업 차량이 줄을 섭니다. 만촌에서, 시지에서, 동대구에서, 중구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월성 월배에서 수성구청으로 아이들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학원의 카운티 버스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학군을 빼놓고 입지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학군이 없으면 붕어빵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범어사동 이 학군지는 가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군의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과 의치 한약을 위해서 학군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세대 구성도 다르고 가족들의 직업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집값이나 학원비보다 중요한 것이 의치한약의 진학, 서울대 합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축적이 반드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학군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내려오셨던 분이 범어사동에 집을 샀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집은 팔지 않고 임차를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범어사동이 가지고 있는 학군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범어사동이 치고 나가주면 언제나 그렇듯 만촌 3동이 따라갑니다. 만촌 3동에는 대륜고등학교, 해화여고가 위치하고 있죠.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와 만촌 자이르네, 그리고 조금 멀리 보면 수성 3위구역까지 이렇게 3개의 신축단지가 만촌 3동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만촌 자이르네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음이 많았고, 또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서 소진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전국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만촌 3동을 알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 임장하면서 만촌 자이르네 일부 타입의 완판 소식도 듣게 되었고요. 남아있는 것은 조망이 가리는 안쪽 동 혹은 동향의 타입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만촌 3동도 9억 원 언더의 가격이 진입의 기회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범어사동이 12억, 만촌 3동이 9억, 이 선들을 깨고 내려갈 때 굉장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 초기에 출시가 되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대상 요건을 보시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소득은 제한이 없고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과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인데요. 9억 원에 집을 산다고 하면 최대 한도 5억 원을 고정금리로 받아서 현금 4억 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급지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까요? 대구의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 구입에 가장 많은 활용을 했고요. 이는 전국의 트렌드가 기존 주담대 상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이용되었던 것과는 꽤나 상이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집값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정책 자금에 도움을 받아서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도 9억 원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게 되니 할인 분양을 진행했던 자이른에도 일부분 소진이 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소진은 시간 문제겠죠. 전세가율 때문에 투자자가 진입하기 힘든 틈을 학군을 생각한 실수요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의 5억과 내려온 4%대 집단대출, 고정금리 이런 것들로 소화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금리 역시 수요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흐름과 장기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범어사동과 만촌 3동이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가격들에 의해서 다른 입지들의 가격 역시도 일정 부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어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범어 1동과 수성 3가 범어 3동 등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범어 2동의 범어 자이가 반사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성구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는 대구 어디에서나 꾸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범사만상과 범어내 거리를
허리를 기억한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최상급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호갱노노의 분위기도 살펴보더라도 자명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보라색 점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가격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1급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입지 조건들이 가격에 반영되어서 범어 내거리부터 만촌삼동까지의 핵심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달구벌대로가 강세입니다. 동서를 잇는 달구벌대로가 대구의 허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장 많은 교통량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중구의 남산동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죽전 내거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의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구 실거 주민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동네였는데요. 현재로서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청라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 이 3대장이 위치하게 되면서 남산동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남동 쪽으로 영구조망이 나온다고 하는 점, 남산초등학교와 청라운동역 2, 3호선 더블 역세권 등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비수성구에서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손색이 없는 단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청라SJ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단지라는 점이 특징일 수 있겠는데요.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남산 롯데캐슬과 청라SJ가 금액이 입주장에 너무 많이 차이 나게 되면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입지 대비 가격이 청라SJ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싸게 입주장에 나오게 되니까 당시 청라SJ 입주장 때는 프리미엄이 5천만 원씩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청라SJ의 분양가가 저렴했던 것 감안해 본다면 프리미엄 5천만 원도 충분히 감당해볼 만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모두 금액이 5억 후반, 6억 초반선이었으니까 남산 롯데캐슬의 저력에 비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거겠죠. 남산자이 하늘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청라SJ와 끝에서 끝을 놓으면 도보 10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배정에서 내당 초등학교를 봤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중구 남산동에서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남산자이 하늘채가 가지고 있는 조경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산자이 하늘채의 건폐율은 14%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건폐율 14%로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임장을 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제가 시공사였으면, 제가 조합이었으면 그냥 조경의 떡 한가운데에 아파트 동을 한 개 더 넣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음자로 배치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남산동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남산자이 하늘채를 반드시 임장해보시곤 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단지가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센트럴자이나 이편한세상 대신이 그 다음 선택지를 받고 있고요. 이편한세상 남산이나 청라운동역 서머프레스트 역시 대체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산동의 저력에 힘입어서 죽전 내거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전 내거리의 신축 빌리브스카이가 입주하게 되면서 대장단지로서의 위용과 호가를 보여주고 있고 죽전 내거리 8사는 8억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면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감삼동의 주상복합숲 남쪽으로 영구조망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용산자이나 죽전역 엘리넷들 같은 단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용산자이 같은 경우에는 죽전역에서 큰 거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초반에 마피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실거래에 도전하셨고요. 그것은 거래량에 모두 남아있게 됩니다. 죽전역 엘리넷들 역시 주상복합 숲과는 좀 다른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죽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죽전역 엘리넷들 역시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구 남산동과 죽전의 힘 그리고 그 중간에는 두류역이 있는데요. 두류역 자이, 서이스타일즈, 서머포레스트, 이편한세상 두류역 이 4개의 단지가 현재 두류역 인근에서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이어오다가 할인 분양에 힘입어서 분양을 마감한 단지들도 있고요. 두류역에 무슨 이 금액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것 역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대구는 달구벌대로구나 하는 교훈을 우린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보고요. 서대구역에서 나오는 트램 노선이 두류역을 지나갈 예정이 되면서 두류역에 많은 기대와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정리해보면 대구는 학군을 중심으로 해서 범어사동 만촌삼동과 범어내거리가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달구벌대로가 동서를 잇기 때문에 중구 남산동, 달서구의 죽전내거리 그리고 두류역 정도가 현재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달구벌대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군하니까 언급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월성월배입니다. 현재 월성월배 같은 경우에는 월성 협성육표레와 월성 삼정, 월배 아이파크 2차, 월배 삼정 그린코아 이 4개의 단지가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동일 입지 안에서도 신축 단지가 시세를 리딩하는 흐름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성월배의 학군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만큼 개별 동호수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대구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성월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로 신축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났을 때 높아져 버린 상가 월세와 매매 가격의 부담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성월배는 대구 사람이라면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거주를 위해서 꼭 한 번쯤은 검토해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이고 두 번째는 광역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역화는 무엇인가 하면 대구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구가 경상북도 전체 그리고 대구 자체에서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라고 하는 건 시 외부에서 시 내부로 들어오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교통의 발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는 경북의 광역도시입니다. 경북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이고 이미 그렇게 도시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미와 포항의 연계는 더 높아질 것이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고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진행되고 있으며 구미 광역철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단기적인 시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큰 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라고 하는 추세를 놓치지 않고 투자의 자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가 광역화, 도시화가 될수록 떠오르는 입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광역철도를 필두로 한 경부선 철도 라인이 주목받을 수 있겠죠. 당연지사 경북에서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안에서도 신축단지, 세대수가 많은 곳들, 뉴타운들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구 안에서도 도심지로 계속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는 꾸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동대구역과 대구역, 원대역, 서대구역을 잇는 이 4개의 입지들의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역화와 도심화의 트렌드에 중요한 구역들의 신축단지들이 대거 입주한다면 노후와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타구에서 신축단지로 들어오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현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경우에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승객과 열차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하고 이제는 2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외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려서 대구 신세계에서 쇼핑하는 흐름은 지극히 편리하고 할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으키고 있겠죠. 상권의 흐름 역시 동대구역으로 많이 이동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동대구역, 이 힘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이안센트럴D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지가 현재 동대구역 인근에서 대장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입주장을 거치고 이안센트럴D가 가을에 2년차가 되면서 전세 만기를 겪게 되겠지만 6억 선에서 가격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하면 역시 동대구역 인근의 두 개의 단지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찰나의 순간이 굉장히 짧았구나 하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대구역 화성과 이안센트럴D가 동대구역 일대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지가 잘 해줘야 신암뉴타운이 성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된다고 하겠고요. 신암뉴타운에도 일반 세대가 넘는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동대구역 화성과 이안센트럴D의 어깨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대구역 앞으로는 대구의 남북축이라고 할 수 있는 4호선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동대구역에서도 수성구를 진입하기까지 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수동구와 수성구를 연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광역화와 도심화의 트렌드에 대구역과 원대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평로라고 불리는 이 입지는 무려 1만 5천 세대가 입주하는 엄청난 도심 신도시이고, 이 뉴타운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천루 스카이라인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북구에 노후화되어 있는 곳에서 도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 안에서도 초등학교의 인접성, 상품의 독특성, 조망의 훌륭함 등이 단지의 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의 84 신축이 5억 수준이면 혹은 그보다 아래면 충분히 금액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태평로의 경우에는 물량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그 다음 단지가 입주하고 그 다음 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그 다다음 단지가 입주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대장단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은 입주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좋은 컨디션의 동호수를 찾으신다면 역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구역 북쪽에 매기가 돌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는 태평로 남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태평로의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산을 잘 하셔서 좋은 동호수를 골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구 남산동이나 동대구역에 들어가기에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태평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태평로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역시 전세가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준다라고 하면은 대구 이외의 도시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좀 더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대출 끼고 전세 받아서 잔금을 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구 중심지에 84 신축이 5억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역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꼭 한 번씩은 서대구역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구의 실거주민 입장에서 평리동이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대구 산단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 공단에 인접해 있는 입지보다는 조금 값을 더 주더라도 안쪽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월성월배로 가려고 하는 흐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뉴타운이고 대구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평리 뉴타운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렴한 매매 가격은 발을 담그기에는 좋을 수 있겠으나 싸게 샀으면 싸게 판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물려받은 돈 하나도 없이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평리 뉴타운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 위치에 따라서 선택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근처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신축단지에 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떨어져 있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가 평리 뉴타운 인근에서는 선호가 되는 것 같고요.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이야 두류역으로 내려가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리 뉴타운도 거주 목적으로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른 입지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담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군과 광역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입지들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사실 대구에서 내 집 마련하는 아웃라인은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서 어디로 이사가고 어디를 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구에 투자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의 내용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여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을 잘 보시면 전 월세 매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고로 시세 하락기에는 임차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대구입니다. 대구. 지도를 딱 놓으시고요. 이렇게 큰 구를 그리시면 그게 대구의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금 상황에 맞게 대구 안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머무르고 있으면 서식지의 이동 흐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물 가까이에서 매일 습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구경북 아파트를 구독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대구는 어찌됐든 장기 인플레이션보다 현재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이 달려나가고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빌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대구 시장이 저는 감사할 지경입니다. 물론 일부 입지들은 전 저점 대비 10%에서 20% 이상 반등을 했지만 투자의 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발바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발바닥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잡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못 잡으실 거니까 그게 나에게 올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대구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곳도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지 말입니다. 전세가가 낮다는 핑계로 DSR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년과 그 이후로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이 쌓여있다는 이야기로 거시적인 흐름을 잃은 채 눈을 가리고 있다면 지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비싼지 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입지에 일가격을 가진 단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곧 남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군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연한 마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부안해동하면 이를 그르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돈을 만들 수 있는지 항상 비교해보시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하고 나서 책임지는 것이 쉽습니다. 거시가 메마른다고 해서 내 지갑까지 메말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행동하고 성취하고 쟁취하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